트웨브십스나 캐리나 이제 오르고 있어서 지금 접근해도 다 괜찮. 네 나쁘진 않아요. 트웨브십스가 의 위치가 지금 여기죠. 캐리로 치면 네. 3.421. 네. 그러면 트웨브십스가 좀 더 매력적일 거고요. 얘보다는 저점 코인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정고점 돌파한 코인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저점 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TTC 지난주에도 TTC 문의 들어왔었죠. 그쵸. 네. TTC가 저점으로서 상당히 매력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TTC도 실제적으로 어제 오늘 꽤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TTC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급등하죠. 네. 이야. 네. 오늘 2월 12일 또 2월 둘째 주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에는 좋은 얘기가 아주 가득해요. 맞아요. 일단은 국가적으로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명칭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좀 잠잠해지고 있고요. 또 날씨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코트를 곧 있으면 안 입어도 될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업계 소식인 만큼 장이 아주 핫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핫해. 네. 날씨 따라서 시장도 많이 풀리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바이러스 확산이 덜 된다라고 하더니 네. 정말 그것 때문인지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채팅 방식이 이게 되는 게 좀 달라졌네요. 네. 네. 시린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재현님께서 호느님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왜요? 지금 저희가 2주 연속 픽했던 코인들이 한 주를 흔들고 있어요. 아. 일단 2주 전에 아이콘 꼽아주셨죠? 네. 아이콘이 그 2주 전에 아주 핫했는데 지금 헤데라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왔던 호주님이 픽해주셨던 헤데라가 지금 한 93%? 네.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네, 근데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헤데라는 헤데라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그쵸. 뭐 따지고 여러 보면 가지 네. 왜냐면은 뭐 지난주 방송을 보면 이제 방송 그 화면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이 정고점 돌파하는 코인들이 강하다라는 점에서 요런 코인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헤데라에 대해서는 뭐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뭐 제가 이거를 콕 집은 건 아니니까 뭐 너무 그렇게 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콕 집지 않았다 이거 콕 집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해주셨던 코인 중에 이렇게 또 이번 주를 또 근데 저 핫하게 있으니, 지난주에 네.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여러 개, 한 10개 정도지만 그 10개 정도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 전체 10개가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네 핫하게 뜨고 있는데요. 아, 재현님께서 혹 집어달라고 이게 채팅창이 좀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네요. 네. 네. 재현님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망가셨어요. 네. 재현님 오늘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디브리핑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떠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워낙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간 주요 이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이 뜨거운 만큼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 오늘 2월 12일 오전 8시 기준인데 먼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주간 흐름을 보면 테조스가 무려 46.39%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바이낸스 코인도 38%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33%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로 정말 굉장히 강한 장이 오랜만에 연출이 됐고 또 이 어느 정도 거래가 받쳐주는 알트코인 중에서는 MX 토큰이 110%나 올랐고요. 네. 또 헤데라가 근데 네. 저거는 아침 8시 기준이에요. 네, 아침 8시 기준 76%인데 아까 오후 기준으로 한 4% 된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리스크가 74%, 네. 웨이키체인 등등인데 좀 이따 보겠고 네. 하락률 하위 1위는 아쉽게도 아이콘입니다. 아, 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지난주 탑10 1위에 있었던 코인인데요. 네, 그래서 아이콘 관련돼서는 유튜브 댓글로도 몇몇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콘 오를 거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질문 주셨고요. 저희 라이브 시간에. 근데
조금은 쉬어간다라는 식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쩔 네. 수 없습니다. 네, 재현님이 지금 80%라고 하는데 아마 헤데라의 네. 상승률을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헤데라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뉴스적으로는 있긴 했어요. 구글이 그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네, 헤데라가요. 네. 네. 굳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렇죠. 귀걸이 굳이 또 꼽자면 네. 근데 이제 이런 호재 뉴스가 크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이유는 헤데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살펴봤던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꼭 구글 뉴스만으로 오른 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률이 그 높은 코인들 탑10을 보면 팍소스 스탠다드, 바이낸스 USD 네.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엔진 코인이 사실 지난주 상승 탑10에 또 자리를 네. 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락 탑10으로 그렇습니다. 이어갔네요. 근데 하락 탑10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이 다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인데 네. 거의 다 이 코인들 빼고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 네. 아이콘이나 이런 코인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세를 이끄는 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 같이 보시면요. MX 토큰과 또 OKB 그리고 비박스 토큰은 특징점이 뭘까요? MX 토큰과 OKB, 비박스 토큰. 거래소 코인.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거래소 코인들이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그 다음 헤데라이스크래프는 뭐 구글 이슈가 좀 있었고 리스크 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위한 DApp 플랫폼이고요. 웨이키 체인은 중국의 대표적인 3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네. 지금 재현님이 정답 처음 들어본다고. 아마 OKB 네. 이름만 보면은 OKEX라는 거래소를 알면은 네.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이게 네. 10위권에서 그렇지 막 11위권, 12위권 가도 네. 거래소 코인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거래소 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웃긴 게 주식도 아니고 주식이면은 그 증권사들은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사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쵸. 증권사 주식이 올라가는데 네. 코인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양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거래소들이 지금 사실 장이 좋다 보니까 거래소들의 이전 주가가 좀 올라갈 맞아요. 때 그 거래소 코인도 이어서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걸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네. 코인 시장이 벤치마킹할 시장이 주식밖에 없다 보니까 그쵸. 정말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에서 분리됐죠. 네. 그리고 넴은 스마트 자산 시스템이고 디센트럴랜드도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네. 가상현실 부동산 플랫폼이죠. 네, 어렵네요. 가상현실 또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부동산까지. 네. 그리고 웨이브스는 그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인데 네. 자 여기 이제 거래소들을 보면은 네. 후오비 글로벌, 바이낸스, 업비트, OKX 등등 OKX,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국내 불장이 나오면서 업비트도 가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거래소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또 적어주셨고요. 호자이님 안녕하세요. 선긋기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선긋기의 달인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선을 잘 긋는다는. 아니요, 이상한 개그를 하셔서 사람들과 선을 잘 긋는다는 그런 의미인 의미군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님께서 바른 손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른 손이 어떤? 바른 손이 페르사이트 제작사. 주가가 또 올랐다 보니까 네. 네. 요새 기생충이 또 사관왕에 사관왕 때문에 지금 또 기생충이 또 그렇죠. 핫하잖아요. 보통은 네. 그런 사관왕을 이루면서 네. 테마 주식은 저는 기피하지만 워낙에 큰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딴 얘기지만 트럼프가 또 유럽이랑 무역 전쟁 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힘들었다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힘들었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때다 싶어서 또 유럽이랑 무역 전쟁을 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면 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주식시장이 어려울수록 또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그런 틈새 시장에서 큰 이슈를 발생시킨 패러사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패러사이트라고 해서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패러사이트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일단은 사실 기생충이죠. 왜냐면 네.
계속 유튜브 패러사이트 네. 막 이런 지금 거 맞아요. 오늘 차 막혀서 1시간 네. 반을 운전했는데 네. 계속 유튜브에서 패러사이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호재이님께서 오늘 호주님이랑 저녁 먹었다는데 시리님이 받아주셨어요. 부럽다고. 아, 네. 여기 오시면 됩니다. 호주님이랑. 호재이님 배부르신데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래도 호재이님이 또 제 디브리핑 방송 보고 테조스 사셨대요? 사고 아. 벌써 30% 이상 드셨다고. 아, 근데 30%. 밥은 제가 사고 아. 돈은 그러. 저기서 벌고. 호재이님도 안 되겠네요. 네. 이상하네요. 네. 어찌됐건 네. 네. 헤드라이 시그래프 또 볼드 해주셨어요. 한번 네. 보시죠. 보면은 특이한 게 요 그래프 저 화면에서 바이낸스에서 51% 올랐고 업비트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12% 올랐어요. 네. 엄청 갭이 있는데 네. 왼편의 프라이스 가격을 보면은 가격은 비슷합니다. 0.033달러. 근데 볼륨에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거는 어제까지는 음. 바이낸스가 업비트보다 가격이 훨씬 낮았다는 걸 의미하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김프 역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오늘 사실 저희 테마이기도 하죠. 네. 네. 김프 역프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가격만 해도 음. 평균보다 50% 이상 네. 김치 프리미엄이 꼈던 것처럼 최근에는 정말 많은 코인들이 김프 역프가 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그런 코인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네, 김프와 역프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네. 대한 방법도 오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프 역프가 뭐죠? 김프 역프 일단은 줄임말이죠. 네,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 그쵸. 네. 왜 김치일까요? 이 한국 네. 한국 김치 파워. 김치 네. 파워. 한국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된 그런 프리미엄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역프는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반대로 네. 한국이 오히려 평균보다 손해보는? 네. 마이너스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디브리핑 했던 내용 한 주는 아니고는 좀 더 지났는데 보면은 지난 2월 10일 자료입니다.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 제가 리스크 코인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의 가격 차이를 보세요라는 거를 담아드렸습니다. 네. 보면은 그 가격을 잠깐 보기 네. 전에 저희 항상 또 룰이다 보니까 그렇죠. 호주인님께서 아마 바깥을 호주님이 낸 거에 대한 조금 찔림이 있으셨나 봐요. 매일 암호화폐 시장 핵심만 쏙쏙 알려주시는 문호준의 디브리핑 보고 감사합니다. 테조스 들어가서 햄 먹는다고. 테조스 들어가서 30% 받으셨는데 10,000원 정도는 쏘셔야죠. 네. 저 1,000원 득, 아. 9,000원짜리 사드렸거든요. 9,000원 득. 1,000원 득.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포. 그래서 계속 설명해 리스크 주시죠. 이제 리스크 코인인데 바이낸스에서 36% 올랐는데 2.12달러고 그리고 업비트에선 3%밖에 안 올랐는데 2.45달러예요. 지금 무려 0.33달러가 더 비쌉니다. 업비트가.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건데 네. 관련돼서는 제가 또 지난 1월 22일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당시에 이 업비트와 바이낸스 거래소를 비교해서 리스크 코인이 업비트가 무려 276%가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76%면 상당히 그렇죠. 높은 네, 순... 2배, 네. 3배 가까이 네. 이제 비싸다는 건데 네. 그래서 같은 날 1월 22일에 요걸 보여드리고 나서 업비트에서 리스크 코인이 바이낸스보다 276%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높거나 낮을 경우 상대방 거래소에서 가격을 맞추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는 특징이 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바이낸스에서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디브리핑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되려 바이낸스에서 276%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네. 그쵸. 네. 업비트죠. 네. 업비트죠. 업비트에서 저 문장만 봤을 네. 때는 네. 업비트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오히려 바이낸스를 노려보는 것도 더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리스크가 74% 올랐고요. 네. 사실 저 1월 22일 이후부터는 리스크가 몇백 %가 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봤는데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제가 항상 그 투자 방법을 하나만 고수하지 않고 매주 혹은 매일 지금 시장은 이런 투자가 좋아요, 이런 투자가 좋아요라고 다르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네. 지난 한 주나 저 1월 22일부터는 좀 이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아침 8시 기준이지만 이게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사이트가 scolkg.com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사이트죠? 이게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scolkg.com. 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비교하는 사이트인데요. 거래소별로 비교를 해주는. 맞아요. 이게 김프가 꼈는지 역프가 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준 거래소 아무래도 업비트가 우리나라랑 가장 코인이 많으니까 하고 비교 거래소를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인은 전부를 선택하면 네. 이런 식으로 뜨고요. 또 김치 프리미엄 정렬을 누르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낀 코인이 무엇이냐? 비트코인 골드라고 나옵니다. 네. 지금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비트코인 골드가 75%가 높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다행히도 아침과 지금이 같은 맥락인데 이어서 보시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업비트가 66%. 네. 아침보다 지금 10% 이상의 더 갭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0%면 크죠. 크죠. 네. 그다음 게스, MFT, GTO, 스톰 이런 코인들이 30% 이상의 갭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역프는 뭐냐? 네. 역프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9% 더 바이낸스보다 낮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거래하면 더 손해인 코인들이죠. 네. 아니죠. 이득이죠. 반대로 이득인 코인들이죠. 이득인 네, 코인들이죠. 네. 근데 뭐 지금처럼 불장해서 네. 굳이 10% 갭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역으로 네.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에 낀 코인을 타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게 한 다음에 매력적인 그런 시작입니다. 네. OKX도 볼게요. OKX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골드, BTG가 66% 차이, 네. 제로X가 28%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비트코인 골드가 주로 김프가 많이 끼는 코인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르고가 13,683%인데 저건 좀 심한데요. 네. 이거는 거래 대금 볼륨이 지금 보시면은 7억 6천이죠. 네. 7억 6천이면은 너무나 적죠. 그래서 이거는 착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재현님께서 지금 업비트에서 네미 혼자 네, 역부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미 업비트에서 혼자 파란불 역프. 그러니까 역프라기보다는 업비트 혼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램 볼까요? 네. 램 볼게요. 램. 일단 가장 상승률이 적기는 한데 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적은 거죠. 뭐. 예.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네. 했으니까. 네. 많이 오른 코인이 좀 쉬어간다고 봐야 되고 안 그래도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재홍님하고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하셨나요? 네, 재홍님 있잖아요. 뭐 사야 돼요? 호주님만 만나면 뭐 사야 되냐고. 숟가락 들려면 뭐 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쭉 봤어요. 네. 쭉 봤는데 제 성향상 뭔가 지금 강하게 추천할 만한 코인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안 보여가지고 램도 좀 그동안 올라간 감이 있어서 좀 도를 놓고 그쵸. 뭐 그나마 항상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리플이 네. 리플과 스텔라. 네. 네 그나마 낫죠. 리플도 여기 뚫으면 올라가겠죠. 지금. 네. 지난주 저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 지인 중에 리플을 많이 네. 산 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리플이 그 2주 전부터 계속 상승세예요. 그분이 진짜 감이 좋으신 거죠. 하지만 네. 또 리또 속에 또 결과적으로 네. 보면 또 덜 오른 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럼 아직 오를 곳이 많이 네. 있다라는 리플이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못 뚫고 있잖아요. 333원 정도를 못 뚫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또 메이저 코인 아이콘 볼 거예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 리플 위치면은 여기에요. 180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놓고 보면은 리플이 지금 정말 못 오른 거예요, 아직. 네.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딱 그 정배열 전환하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딱 아이콘으로 치면 18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후오비 프로하고 보면 역시 여기서는 시린이 업비트가 72% 더 높아요. 네. 네. 그래서 후오비 프로 정도면은 또 메이저 거래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골드가 역시나 네.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 리스트에 올라 있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 오전 8시 30분경에 그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차이를 보면은 아,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그쵸? 나네요. 네. 바이낸스에서 16,300원대고 업비트에서 27,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면 9,000원. 제가 재용님 밥 사드린 딱 그 9,000원인데 이게 리스크를 제가 또 소개해드릴 때도 요런 차트였어요. 리스크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래가 바이낸스, 위가 이제 업비트였는데 네. 요런 갭이 발생하면서 올랐던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업비트가 워낙에 많이 오르고 있고 바이낸스가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못하겠지만 꽤 높은 확률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에서요. 네. 여러분, 업비트가 아닌 바이낸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상하지만 비트코인 형제들, 음. 비트코인 형제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캐시, 골드, 또 저 SV 등등. 그래서 뭐 그 부분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비트는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계속.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현님이 딱 말씀해 주셨네요. 비트코인 패밀리. 맞아요. 네, 비패들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호재이님 죄송합니다. 아, 재홍님 말고 호재이님이라고 브랜드를 강화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일치해서 호재이님으로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조스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한번 디파이 먹고 더블로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호재이님이 이 디브리핑 이걸 보고 이제 사고 나서 30% 이상 수익이 나셨다는 네. 건데 테조스를 소개한 게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디브리핑에서.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바이낸스 코인에 작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뭐야 이거? 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그 좀 더 내려가서 트론 뭐 이런 것들도 그 흐름을 매우 다르게 가진 않았습니다. 얘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네. 바이낸스 코인은 지 혼자 막 올라갔어요. 바코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이 유사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 바이낸스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SV도 그렇고 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그 흐름을 다르게 보이는 코인들 수가 많아졌거든요. 네. 테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바이낸스 코인이 왜 올랐을까요? 작년에. 아무래도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가 그렇죠. 지금 계속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물론 사업적으로 그래도 잘 하고 있고 특히나 리플은 송금 쪽에 잘 쓰이고 있고 하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 윤곽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바이낸스는 어찌됐건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라는 네. 형태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식처럼 그쵸 런치패드가 네, 대박쳤죠. 사실 런치패드가 사실 지난 한 해 상당히 핫했어요. 맞아요. 뭐 IEO 신드롬을 이제 일으켰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코인들은 좀 그 흐름을 다르게 움직이고 실제가 보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맞습니다. 네. 이제 테조스가 어찌됐건 블록체인 업계가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때가 왔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게 디파이이기 때문에 디파이를 여러 프로젝트들이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조스 역시 테조스 마찬가지로 네. 디파이의 선두주자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스테이킹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제 코인원에서 캡처해온 자료인데 사실 코인원노드가 또 핫하죠 스테이킹으로. 그렇죠. 코인원이 잘해요. 네. 코인원이 요새 잘하고. 또 루나로도 지금 맞아요. 좀 이따 기사 네.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어찌됐건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코인이 테조스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시가총액 9등이 바이낸스 코인이고 10등이 테조스인데 네. 마켓캡 시가총액이 딱 2배 차이예요. 네. 순위는 하나 차인데 시가총액은 사실 2배 차이인 2배 거죠.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래서 과거 바이낸스 코인이 그런 이유에서 올랐던 걸 생각하면 테조스도 그런 이유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시가총액 바이낸스만 따라잡아도 더블이에요. 아, 더블이죠. 네. 그래서 더블로 가라고. 맞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네. 제가 원래는 개인적인 성향이 네.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저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추구하시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투자 많이 못 벌어요. 음. 왜냐면 치고 올라가는 거 못 사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뭐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근데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요. 네. 추천해드리는 입장에서. 왜냐면 영어를 다 까먹어서 어. 아, 네. 네, 순간. 유튜브에서 네. 그 영어 그 패러사이트 통역사분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네네네. 와, 통역 그분 잘한다. 요새 유명하시죠. 그래서 통역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네. 뭐 아무튼 좀 까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더블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흐름상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호재인님께서 지금 메모하셨어요. 리플, 비트코인 골드, 테조스. 네, 그렇게 세 가지. 여러분도 같이 메모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 또 저 삼총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모티콘 진짜 잘 쓰시네요. 네, 다음은. 네. 이거는 어제 그 유튜브 디브리핑의 썸네일로 썼던 겁니다. 아, 사실 저 이미지 너무 시강이요, 시강. 시선 강탈. 맞아요. 네. 캡처 홈에. 재현님이 아주 로열티가 상당히 커지셨어요. 네. 거의 뭐. 그렇죠. 그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네. 저는 행복합니다. 흑와트님이 드디어 방송 보시다가 첫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가즈아라고. 지금 안 그래도 장 좋은데 저희 다 같이 가즈아. 그렇죠.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이걸 왜 제가 썸네일로 썼냐면 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1200만 원 뚫지 못하고 쭉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무릎을 꿇었던 거는 추진력이 없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아침까지는 여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1200만 원 선을 아직은 못 뚫고 있으나 곧 뚫지 않을까. 네. 네, 뚫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뚫을지 내일 뚫을지 아니면 뭐 내일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네. 요 1100만 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전화 오셔서 도대체 1100만 원이 왜 중요한 거냐라고 질문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1200만 원 뚫지 못하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네, 1100만 원만 지지를 한다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도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1100만 원 지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간 시세 차익 활용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코인 제가 1월 22일에 얘기할 때보다는 거래소 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네. 비트코인 골드 같은 코인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 알트코인 관심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 매매 지속으로 저점 코인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정고점 돌파한 코인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저점 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TTC 지난주에도 TTC 문의 들어왔었죠. 그쵸. 네. TTC가 저점으로서 상당히 매력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TTC도 차트 같이 그때 TTC랑 같은 모양새가 아마 캐리였나요? 맞아요. 네, 캐리가 같은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TTC도 실제적으로 어제 오늘 꽤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TTC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급등하죠. 네.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20%나 오르고 있네요. 네. 캐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네. 얘는 딱 봐도 얘는 차트를 못 봐도 보이잖아요. 네. 뭐 지금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르고 있지만 다른 코인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넴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50원.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고점만 돌파를 하면은 그 50원에서 80원까지 갔습니다. 뭐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좀 덜 오른 코인들 여전히 상승 매력도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12십스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제 적은 건데 보면은 TTC 캐리 프로토콜 또 지난주 헤데라 앵커 12십스 다 지금 상승률 탑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막 뚫고 올라가는 코인들이어서 그래요. 오늘도 그러면 이제 막 뚫고 올라가는 코인들 한번 볼까요? 네. 없어요. 아, 오늘은 없나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호재이님하고 식사할 때 이런 거 있나 봤는데 없다고. 아. 왜냐면 지난주에부터 디브리핑 통해서 언급했던 코인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게 다 제가 10개 꼽아주신 네. 거 다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있어가지고 호재이님께서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네요. 캐리도 맞추고 TTC도 맞췄는데 왜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거냐고. 애석하게도 이번 주는 네. 픽해 주실게. 제가 진짜 아까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오늘 마땅히. 그걸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네. 뭐 굳이 하자면은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치고 올라가는 거 중 아니면은 그쵸, 아까 전에 적어주셨잖아요.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리플, 테조스. 네. 그리고 아니면은 12십스나 캐리나 이제 오르고 있어서 지금 접근해도 다 네. 나쁘진 않아요. 12십스랑 네. 12십스도 그렇고 네. 캐리는 12십스 의 위치가 지금 여기죠. 캐리로 치면 네. 3.421. 네. 그러면 12십스가 좀 더 매력적일 거고요. 얘보다는 앵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좀 쉬다가 오늘 터지네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지금 12십스 같은 것들도 아니면 콘텐츠 프로토콜 네. 콘텐츠 프로토콜도 CPT. 네,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저점 돌파하는 거는 뭐 지금 12십스가 가장 저점 구간 중에 하나고 12십스가 그나마 가장 지금 오를 폭이 높다고 얘기를 네,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흑워트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네요. 알트장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알트잖아요. 네. 알트장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호체인님께서 깨알또 메모를 지금 이어주셨어요. 네. 12십스랑 캐리. 네. 이게 아무래도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1,200만 원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1,200만 원을 돌파하면 지금 인터넷이 좀 그쵸. 네. 이게 계속 느린 것 같아요. 네. 네. 1,200만 원을 돌파하면 또 1,500만 원 좀 아래까지는 또 매물이 없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1200을 돌파하면 1500까지는 1,500 조금 아래까지는 네.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에 수급 몰리면 알트가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막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환 매매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또 알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반등 기대감인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매주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그 마이너 알트코인이 몇백 프로 오를 장이 올 것이냐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매주 거듭 강조드리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덧붙이지만 그만큼 시장이 좀 펀더멘탈이 생겼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몇백 %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불안정한 시장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차라리 진짜 메이저 알트코인을 좀 시간 두고 100% 이상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고 물론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워낙 낙폭이 강했던 알트코인들이 100% 200%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뭐 절반 전반씩 사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오늘 호재인님께서 아주 서포터즈를 제대로 하고 그러네요. 계세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맞았네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짬이 있는데. 그러게. 네. 저 좋아요 하면서 떤 거 봤어요. 좋아요와 구독. 자, 저는 이제 또 여기까지 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시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흑워트님께서 비트 근데 더 사야 하나요라고 얘기를 더 사야 해주셨는데. 하나요?
참.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1200을 돌파하면은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재현님께서 이오스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마 이게 보이스가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오픈하는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비트를 더 사야 하는지 그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성향이 네. 치고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리스크 우선주의라 뭐 지금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을 몰빵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뭐 조금은 더 사도 되겠죠. 호재인님께서 지금 전 재산이 100이라면 대출을 받아서 150원치를 사면 된다고 하는데 저건 어디까지나 호재인님의 뷰인 걸로 맞습니다. 절대 저희 코인 상담소의 네. 방향과는 모르는 분입니다. 네. 네, DR큐브님께서 조용히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날리시네요. 자기가 판단하시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는 본인의 판단인 맞아요. 거니까. 네, DR큐브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오스 한번 재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오스도 한번 볼까요? 네. 이오스가 계속 상승세예요. 근데 이 상승세가 과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보이스, 이오스가 내놓은 그 SNS인 보이스의 출시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인 이제 뭐 듀얼 큐브님이 최근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호재인님이 좀 원래 장난기가 많으세요. 네, 호재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오스가 6,000원이라고 놀라셨는데 호재님께서 많은 분들은 뭐 이오스 10,000원은 그냥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조금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헤데라가 올라간 게 뭐 때문이라 그랬죠? 그 구글이죠. 거버넌스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그게 해주셨는데 알고 있었던 이슈인가요? 모두가? 모두가는 그쵸.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좀 약간 깜짝 발표. 그렇죠. 깜짝 네. 발표죠. 네. 뭐 예전에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디였죠? 캐리가 SPC와의 그걸 발표했을 때.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거는 원래 6시에 공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다른 매체가 이제 단독으로 1시에 터뜨려갖고, 네. 그게 조금 시장을 많이 맞아요. 혼동시켜 놨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그냥 이 얘기는 상당히 공식처럼 많이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차라리 네. 아니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희소성,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돈을 벌려주지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돈 벌려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주식이 더 심합니다. 주식은 기대하고 있던 호재가 빵 터지면 주가가 밑으로 빵 떠집니다. 떨어진다고. 떨어지죠. 네. 근데 코인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니까. 일단은 호주님이 보시는 이오스의 그 보이스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진 않을 거다.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측하지 못한 정말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나게 까부러칠 정도가 아니면 네. 그때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시리님께서 라인 링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2.5배 정도 지금 올랐는데 더 가져갈까 생각 중이라는데 혹시 링크 한번 링크는 네. 여기까지만 보고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근데 링크 보려면 지금 업비트에서 안 돼서 그러면 일단 조금 준비해 놓은 네. 상황에서 일단 시간도 그렇고 네. 또 지영님이 준비해온 자료가 있으니까 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저희 코인 상담을 받은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럴까요?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 길어져서 네, 20분밖에 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오늘 코너의 핵심은 네. 코인 상담인데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지금 디브리핑에 너무 몰두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2통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커피 한 개와 치킨 한 개를 무조건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